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렇게 해시태그로 올라왔고요. 이창용 총재도 사진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 1년 반 동안 이어졌던 금리 인상 행보를 멈추고 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서 2달 연속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종결을 넘어서서 이제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창용 총재는 하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아서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이다라고 일축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 한은의 금리 동결로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더 큰 폭으로 벌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 또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 자세하게 이 시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상대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4월에 금통위에 어떤 또 다른 모습이 나올지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의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님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예. 만에 뵙겠습니다. 어떻게 금리 예상하셨나요? 동결될 거? 네, 저만 맞췄다고 하면 부끄러운 수준으로 네, 저도 맞춘 것 같아요. 네, 대다수의 예. 전문가분들과 일반인분들 모두 금리 동결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예상과 어긋났던 부분은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좀 봤었고, 왜냐하면 지난달에 지난번 회의죠. 2월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한 분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네네.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이었다라는 점이 달랐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은 없어졌지만 그렇죠. 금통위원 6분 중에 5분은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3.75%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멘트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생각해볼 때 금리 인상 사이클은 당분간 막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 말씀은 지금? 네, 조금 복합적이죠. 이게 좀 되게 어렵네요. 네.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과 네.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고려할 때는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거는 같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거의 다 비슷한 생각인 것 네.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금리가 언제 인하가 될까?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인상을 하는 거 아니야라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네네. 한 번 더 한다라면은 이제 2분기에 한 번 정도 할 것이고요. 금리를 인하한다라면은 연내일까 아니면은 조금 더 동결을 가고 나서 내년에 할 것인가?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는 인하 안 할 것 같던데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조금 저도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저희 시장 참가자들을 조금 혼을 내는 듯한 그런 맞아요. 하는 총재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올해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네. 딱 잘라서 한 거를 저 기억이 나서. 네, 맞습니다. 딱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많은 금통위원분들이 시장의 인하 기대감이 다소 과하다. 즉, 인하가 되니까. 먼저 앞서가지 마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자회견에 그 명확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좀 살펴보면 결국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물가 잡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잦아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잡혔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2번 연속 동결을 했다. 네. 금리를. 이거는 좀 뭐랄까요? 그냥 미국을 그냥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네, 이제 금리를 그렇죠. 같이 따라 올리지 않으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다들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그러면 좀
같이 좀 따라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무슨 뭐 부동산 쪽에 무슨 약한 고리가 좀 어떻게 좀 안 좋은 게 이제 감지를 한 것인지 막 그런 생각도 좀 네. 들기도 하거든요. 다 짚어주셨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네. 다 짚었네요. 예. 일단 첫 번째 물가 안정입니다. 네네.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3월 4.2%로 상당히 오름폭이 축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네. 4% 초반까지 갔고 이렇게 흘러갈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3%대, 연말에는 2% 후반을 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 네네. 다만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한 부분은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끈적끈적한 물가. 그 스티키한 그 인플레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헤드라인, 그냥 기본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0.6%포인트나 높은 4.8%를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네. 즉 외식과 비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인 서비스 물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물가 지표가 여전히 6%에 근접한 5%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좋네요. 그러면 물가 안정 목표제는 2%인데 그러게요. 이 수요 측 요인에 기반한 물가 상승률이 5%대라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코어 CPI가 뒤에서 나오는 그래프처럼 여전히 5%에 근접한 상황인다 인 점을 감안할 때 빨리 물가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는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네네. 다만 금통위 통방문에서 이번에 좀 새롭게 나온 것들이 2월과 4월 사이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특히나 실리콘밸리 은행과 아유, 크레딧 깜짝 놀랐죠. 스위스의 네. UBS에 대한 인수권, 도이치뱅크. 네, 네. 이 도이치뱅크도 있었죠. 그런 문구들이 통방문에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금융 안정 또한 중요한 지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면서 아. 금리 인상도 아닌 인하도 아닌 그러니까요. 동결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난처한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느낌이 이 물가 인상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금융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약간 뭐 이것은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한 것은 아니고 뭐 이런 느낌인가? 이거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올렸어야 되거든요. 네. 금리를 저는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느 정도 좀 따라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에서는 좀 비우호적으로 생각하나 네.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거의 소멸되겠죠. 그렇겠죠. 거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오늘 나왔던 부분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 안정이 가장 우선인데 금융 안정을 해야 하는 이벤트들이 생기는 것 같다. 우리 계속해서 유심히 볼 거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연결고리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작년보다는 조금 커진 것 같다. 그 얘기도 나왔죠. 네, 예, 예.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지켜보는 볼 것인데 지표에 근거했을 때에는 아직 금리 정책으로 대응할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부동산 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부동산에 많은 이제 자산들도 투자를 하고 부동산이 무너지면 사실 좀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계 부채도 그렇고 뭐 기업, 뭐 건설회사나 이런 쪽도 그렇고 네. 금리를 올리면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것 때문이라도 좀 못 올리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 금융화 현상으로 인해서 단기 자금 시장부터 채권 시장, 증시, 그리고 시공 관련된 건설로 대변되는 실물 경제,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계의 자산의 75% 이상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물가 안정에 치우치면서도 이러한 멘트들로 인해서 어떻게 앞으로 될까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에 금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난해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좀 들게끔 만드는 금통위 회의였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좀 한번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좀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 때 네. 뭐 많은 말들이 오고 갔잖아요. 네. 뭐 리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일단 시장의 섣부른 인하 기대감과 좀 거리를 두려는 아. 통화 당국의 입장이 나왔고 5월달 FOMC도 예정되어 있는데 중앙은행들은 상반기까지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언제 터닝 포인트가 나오느냐.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할 때 하반기에는 인하 기대감이 무르익겠지만 인하에 대한 시그널 정도는 나올 수 있으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주요국 통화 정책이 인하로 전환되는 시점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 초 상반기 중에서도 1분기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금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월과 4월 통화정책 방향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이제 FOMC 회의록, 네. 회고록 같은 건데 방향문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2월하고 4월하고. 네. 그래도 같은 비슷한 뭐 동결이고 어쨌든 뭐 이제 유지를 한다라는 메시지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가리키는 지점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 지점들만만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일단 제일 그냥 눈에 봤을 때 네네네. 좀 문장들이 길어졌어요. 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말이 많아졌군요. 네. 예, 예. 뭐 조심해야 될 게 좀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통화정책 방향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낯설면서도 뭔가 심오한 뜻을 가리킬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집약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장이 길어졌다. 보시기도 금방 아실 겁니다. 화면으로 네. 보시기도 말이 좀 길어졌죠. 네. 설명도 좀 많아지고. 그 2월과 4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재를 안 할 수가 없었기 그렇죠, 때문이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췄었거든요. 2월 달에. 그런데 4월 들어서 1개월 반 만에 1.6% 성장률 전망치도 하회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상반기의 경기에 대한 둔화 사이클 압력이 조금 더 커질 거다라는 점이고 아무래도 증시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IT 부분에 대한 둔화 압력이 좀 더 크다라는 점.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수출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압박감으로 경기에 대해서 좀 프레셔를 주고 있는 것으로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즉 물가는 계속 우리 생각에 부합하는 경로는 따르고 있는데 물가는 좀 더 지켜볼 거야. 그리고 금융시장 이벤트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같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 뭐 지금 통화정책 방향문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뭐 현재를 생중계하는 연준의 느낌도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저도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현재 우리 상황을 좀 이렇게 잘 문장으로 설명을 해준 것이다.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의 긴축 정책 종료 가능성에 기반한 강달러 모멘텀 약화를 전제로 가격에 반영 중인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식도 올라가고 있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뭐 일단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기대감이겠죠. 네. 그리고 나서 올 연말쯤에 이제 금리 이제 내릴 거야. 이렇게 빨리 올으니까 내릴 때도 빨리 내리겠지. 약간 이런 기대감들이 좀 계속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네, 증시는 말 그대로 인하에 대해서 인상을 안 했고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이 일부 그리고 업종별, 종목별 장세로 조금 전환되는 모습들이고요. 네네. 채권 시장은 좀 오늘 매파적 멘트에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네네네. 5bp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모든 만기 물별로 기준금리 3.5보다는 낮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고요. 외환 시장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 그리고 연준이 아직 5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 차와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한 그렇죠. 우려가 조금 네. 있기 때문에 원화의 입장에 있어서는 강세 모멘텀보다는 약달러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는 좀 연준이나 달러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게, 즉 원달러 환율이 좀 높은 수준에서 내려가기보다는 상방을 안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국면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오늘 하루 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봐도 뭐 쉽게 답은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1.5% 차이로 네. 벌어졌고, 뭐 당연히 뭐 환율이나 이런 쪽은 당연히 미국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를 더 주는데 네.
그러면 돈이 그쪽으로 이동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좀 지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지점도 좀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미국 과연 이제 뭐 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이제 발표가 남아 있긴 하고 또 CPI 지수가 이제 또 발표가 되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2분기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금리는 일단 일단락 된 것 같고 네. 미국 금리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CPI 지수도 봐야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지금 막 좀 달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네. 막 대형주 위주로 좀 막 달렸단 말이죠.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증시는 먼저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죠. 네.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감산으로 우리 경제에 취약한 부분이었던 수출에 대한 부분이 금액적인 측면에서 더 악재를 나타내기 좀 다소 어렵다. 네네네. 그래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도 보신 것처럼 통화정책 방향문이 좀 길어졌다.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물가, 금융, 경기에 대해서 고루고루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네네. 경계심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기와 냉기가 굉장히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종료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채권 시장은 그렇지 않았고 외환 시장은 한미 금리에 대한 부분과 달러 모멘텀의 강달러가 1달러 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원하는 약세에 대한 부분으로 좀 취약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네네네. 점은 자산 시장별로도 다르고 자산 시장 한 군에서도 증시에서도 업종별로 굉장히 좀 차별적일 수 있고 채권 시장에서도 국채와 비국채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통화에 있어서도 선진국 통화, 기축 통화와 비기축 통화, 신흥 통화가 나뉘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여전히 변동성에 좀 변동성이 많다. 취약할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점 좀 유의가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안 따라가기도 좀 애매하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 2분기겠고 3분기는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상승 국면은 4분기에 좀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금융시장의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네. 지금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끝나고 난 본격화되면서 이후. 예. 동결에 대한 부분이 확신이 되고 나서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상상인의 신월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당첨자 밑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더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항상 생방송이라 좀 아쉽네요. 이분 나가고 있죠? 예, 이분께 저희가 졸탄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즘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요즘 수익을 내시고 계신다거나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좀 박수를, 진심 어린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은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저녁 7시에 찾아옵니다. 역시 생방송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